소년법에 따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의 차이는 가장 크게는 관할하는 기관 그리고 처분의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처분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형사사건, 즉 우리 소년사건은 경찰서에 고소가 된 후에 담당 경찰관이 배정이 되고 일반 형사사건처럼 조사를 한 후에 가정법원에 소년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송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년부 송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처분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결과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을 받게 되나요? 연령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이 세 범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잘 아시죠? 촉법소년, 좀 무서운 단어인데 이 촉법소년들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은 돼요.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도 갈 수 있고 어떤 보호처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이 범죄소년들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성인처럼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성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강도나 상습절도 이런 것들은 검찰로 송치돼서 일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소년사건은 신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판까지 진행되나요? 일단 소년 사건으로 신고가 되면 먼저 경찰 담당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언제 몇 시까지 좀 출석을 해달라. 그러면 경찰 조사 기일이 잡히는데 이 날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그 자리에도 같이 참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경찰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고 즉 신고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다 또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경찰은 보통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판사님이 배정이 되고 첫 재판이 이제 열리게 돼요. 첫 재판 때는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 측에서 그 전에 어떤 의견과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면 첫 재판에서 판사님이 처분의 수위를 바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관찰이 필요하겠다. 즉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여러 번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중대한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보통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고 그 기간은 4주입니다. 그러면 4주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 아이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행동이 있으면 상점을 주고 못한 행동이 있으면 벌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상점과 벌점이 쌓여서 많은 점수를 받을수록 최종적으로 이 판사님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부모님들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면 내 아이가 소년원으로 가는구나 하고 비탄에 빠지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분류심사원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어떤 환경, 그리고 생활 태도, 그리고 어떤 성정,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아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한지 판사님한테 보고를 올리기 위한 어떤 조사를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는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4주 후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재판이 보통 잡혀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동안 올라왔던 어떤 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태도, 즉 양육 태도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을 합니다. 소년재판의 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총 10가지 처분이 있고요. 가벼운 처분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1호 처분은 부모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아이를 잘 돌보라고 위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강 명령, 즉 일정의 시간에 교육을 하라 라고 명령 내리는 것이고 3호는 사회봉사 명령이에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처분이 있는데 4호, 5호 처분이 그에 해당되고요. 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로서 4호는 1년, 5호는 2년간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것으로는 6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6호는 아동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을 위탁하는 것이고 7호는 치료가 필요한 어떤 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 9, 10은 소년원에 위탁하는 건데 8호는 1개월 미만, 9호는 6개월 미만, 그리고 10호는 2년 미만의 소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처분 결과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소년법에 따른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 처분은 아이에게는 어떤 교육과 개선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 처분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건전한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최대한 협력하셔서 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학교폭력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효과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민현이었습니다.